안녕하세요. 뇌기능 연구소 장호입니다. 오늘은 성조수증의 마지막 시간으로요. 성조수증을 일으키는 환경독성 오염물질들의 위험을 줄이고 성조수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조수증은 비만 외의 독성 오염물질을 인해서 발전되거나 심화될 수 있어서 이러한 나쁜 물질을 최대한 배제하고 행여라도 독성 오염물질이 체내에 남아있다 하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환경독소 오염물질을 최대한 조절하고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실내 습도를 잘 제어하면 저희가 이제 실내 곰팡이가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서 사용하는 미용이라든가 혹은 건강 및 기타 개인용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식품 보관 용기를 유리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교체하고 안전한 조리기구를 되도록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기농 제품이나 동물성 제품을 소비하면 살충의 노출이 크게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식수나 샤워 시에 추가적인 독소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정수기라든가 샤워할 때 이제 헤드용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 해독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성 오염 물질들은 간에서 이제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간 해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광범위하게 다량의 영양소라든가 미량의 영양소라든가 혹은 보조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크티슬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밀크티슬의 해독을 돕는데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해독의 왕은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해독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야 면역계를 민감하게 해서 자가 면역으로 심각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저희가 TH1이나 TH2의 면역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면역계를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민감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환경독성 오염물질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면역계를 안정시키고요. 해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을 개선해야 됩니다. 환경독소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를 처리하고 반응하는 면역계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 건강은 이런 면역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체가 외부 독성 오염물질에 얼마나 쉽게 반응할지는 면역계의 안정성이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 건강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외부적 방법으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항생제를 복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남용을 주의해야 하고요. 과다한 항생제 남용은 장내 세균총이라고 해서 장에 좋은 유기균이라든가 나쁜 균들을 모두 다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치와 같은 발효 야채 섭취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거트라든가 발효된 유제품을 당이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레인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녹색 바나나나 혹은 야채 식이섬유 그리고 저항성 전분도 장 건강을 향상시키니까 섭취하시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글라이신이 풍부한 뼈로 고운 국물이나 물렁뼈를 먹게 되게 되면 장 세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루타민산이라고 하는 성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도 가리지 않고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전반적인 영양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가공식품이나 상업적으로 제조된 제품이 아닌 영양이 풍부한 음식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염증 및 독소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공식품 및 정제된 설탕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독소의 농도가 비록 위험 수준이 아니고 낮다 할지라도요. 신체는 충분히 해를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성조수증이 오거나 혹은 아픔과 증상을 느끼는 것 또한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시키는 개개인의 능력들은 정확히 측정을 하거나 평가를 해서 어떤 기준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접할 때마다 그러니까 전달드린 답변은 좋은 것만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피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미 청소년기에 성조숙증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 저는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조숙증을 이미 경험했던 혹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와 관련한 유전적인 위험 요인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외부의 독성 오염물질을 통해서 이러한 유전적 요인들은 잠재적이거나 혹은 노출됐다고 할지라도 더 부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조숙증을 일으킨 많은 요인들이 잠재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성인 이후에 불임이나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정자의 질과 수감소뿐만 아니라 남성의 유선 발달이라든가 혹은 생식주기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난소의 기능장애라든가 비만, 암, 심장질환들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환경 독소에 노출될수록 저희한테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산부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은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이러한 요소들이든가 독소들을 주의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최선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 정보들을 제가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다른 추천 동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